국내외 제약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겠습니다.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중국 상해에 이어서 북경도 코로나 확산으로 일부 폐쇄되었습니다. 이 중국 주요 도시 폐쇄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또 공급망 부족이 악화할 거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전 세계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중국과 전 세계의 상황이 각각 다른 가운데 각기 어떤 방식으로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 화이자 머크에 이어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출시할 기업들이 뭔지, 시가총액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분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차홍선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각각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기업이 있는지,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예. 숫자 몇 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는 엔데믹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중국은 일부 봉쇄로 가고 있지? 상해, 북경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백신입니다. 백신이 270억 명분이 있어요. 270억 명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78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4번 정도 육박할 정도로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은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래도 돌파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되던데, 그러면은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 있느냐면은, 파이자 기준으로 보면은 1억 2천만 명분이 있습니다. 1억 2천만 명이 있어요. 그럼 올해 몇 명 정도 걸릴 거라 보느냐면 한 4억 명이 걸리는데, 한 7천만 명분이 7천만 명이 받을 걸로 봐요. 처방받을 걸로 봐요. 그러면은 파이자가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4월 달 이후부터 지금 현재 급격하게 생산량이 이렇게 급증할 걸로 봐요. 정상 궤도로 진입한단 말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1억 2천만 명이면 거의 한 1억 명분이 아니 1천만 명분이 매월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1억 2천만 명이면 7천만 명이 충분히 뒤덮고 남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4월 달 이후부터 지금 이제 급증해서 7월 달까지 완전히 생산 캐파가 풀 캐파로 돌아간다. 이거는 파이자 CEO가 직접 그 기업 설명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270억 명 그리고 1.2억 명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 급증한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는 엔데믹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그림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그림인데 한 4월 달부터 급증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중국은 지금 이제 전 세계처럼 딱 코로나 상황을 확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 가지 이제 병동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계와 다르게 우리는 혼란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전 세계가 엔데믹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이런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 파이자가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머크께 많이 유입을 되는 시점,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유입되는 시점에 오히려 치료제가 많이 확보됐을 때 풀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는 엔데믹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약의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두 번째는 7월 달부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중국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느냐 시가총액 한번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세 가지 그림이 파이자 그림이 있고 주가 그림이 있는데 그렇죠. 요 그림이 있는데 푸른색 같은 경우가 파이자입니다. 파이자가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경구용 치료제는 파이자면 충분해요. 그렇지만은 파이자는 약간 28개를 약을 처방받고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병행해서 처방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약에 대해서 니치 마켓이 발생한 거예요. 그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머크,
그래서 머크가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다, 주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밑에 있는 게 바이오 기업인데 이런 게 뭐냐면은 파이자와 머크는 경증하고 중등도를 기준으로 처방이 들어가요. 그러면 중증은 어떻게 되느냐? 중증 엔티바디,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가 있고 두 번째 경무형 치료제 중에서도 중증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자와 니치 마켓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 세 가지 기업에 모두 좀 골고루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국과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강혜경 고문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질문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이미 허가를 받은 화이자와 머크의 경우에는 과연 지금부터 매출액을 얼마나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밖에 좀 작은 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앞서서 이제 먼저 얘기된 부분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자면 글로벌은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경구용 치료제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봉쇄와 개봉을 좀 반복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백신의 그 생산 캐파는 작년에 비해서 2021년 대비 올해 2배, 한 270억 도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니까 지금 충분한데 어느 정도냐? 인도 헬청연구소에서는 재고가 2억 도즈가 지금 있어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기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백신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은지 조금 감이 오실 거라 봅니다. 그럼 백신은 충분하고 글로벌에서 그러면은 치료제는 어떠냐? 팍스로비드,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머크의 몰루피라비를 아시죠? 그 외에 지금 시오녹이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아테아, 그다음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루,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지금 임상 1상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제약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떠냐? 중국은 mRNA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들은 이미 중국의 접종률로만 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RNA가 개발되는 것도 임상 3상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존의 백신도 맞으면 면역성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으로도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면 치료제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치료제가 임상 3상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팍스로비드는 허가를 했죠. 조건부 승인을 해서 지금 처방이 되고 있는데 수량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몰루피라비르와 같은 기존의 약물, 그다음에 그 HIV 치료제를 그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쓰는 그런 용법으로 쓰는 임상 3상에 있는 약물들이 있고요. 임상 1상에 또 2가지 약물들이 있고 전임상만 봐도 6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보게 되면은 박스로비드와 같은 거, 몰루피라비르와 같은 것, 그다음에 세포내 침투 막는 것 이런 약들이 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앞서 이제 그 그림에서도 좀 보셨지만 올해 매출액이 박스로비드하고 몰루피라비르만 약 34조 원인데 지금 급감하고 이제 줄어들 겁니다. 엔데믹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만 조금 이제 처방할 수 있는 룸들이 있다라는 거죠. 팍스로비드는 몰루피라비르가 들어가는 거에 국가에 대비 한 2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이 두 약보다 낫다라고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그다음에 퀀티티는 지금 팍스로비드는 4월부터 계속 증가할 거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국가가 있거나 아니면 효능이 더 좋거나 안전성이 있거나 그러면은 지금 매출액 구조에서 기존에 지금 예측된 두 약품의 그 매출액을 좀 더 점유율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치료제만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아직 가능성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 상황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조성기 기술고문님께 이 경구용 치료제의 최근 개발 동향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로 최근 개발 중인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식을 하면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니까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증식에 꼭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하는 방법, 또 RNA 복제를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숙주세포로 침투하는 단계를 억제하는 방법, 이 3가지로 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즉 그러니까 승인 신청 단계에 임박해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건 모두 다 그 침투하는 단계를 억제하는 건데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 것은 2월 달에 이미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했고 미국 제약사 베루 거는 경구치료제로서 이제 신청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중국도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그 킨토르에서 만든 경구치료제도 미국, 중국, 기타 3국에다가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것을 보면은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 것도 있고 스페인 제약사 파마마르 것도 있고요. 중국 제약사 것도 있습니다. 준탑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여기 준탑 바이오사이언스 거는 보면 RNA 복제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임상 2상에 있는 것도 이제 미국 제약사의 AT527이 있고 임상 1상에 있는 것도 보면은 중국 제약사 심세레하고 또 중국 제약사 에베레스트 메디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국 치료제 개발 현황을 좀 정리해 보면 긴급 사용 신청 예정인 게 하나가 있고 3상 시험 중인 것이 하나 있고 초기 임상 단계가 2개,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아마 많이 나올 것 같고 많이 나오면은 곧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니면 중국에서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말씀을 총합해 보자면 곧 중국 내로 충분한 양의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거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팍스로비드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을 위한 마이너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기업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서 대표님,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